지난달에 저희 YTN이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인데요. 철길 밑에 40m의 구멍을 뚫어서 기름을 훔친 송유관 도둑들이 있었습니다.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이 추가로 피의자들을 붙잡았는데요. 자, 한 달 전에 저희가 보도를 해드렸던 내용입니다. 먼저 이 기름 도둑 사건, 어떤 사건이었는지 간략히 설명을 좀 해주시죠. 네, 일단 저 앞에 그 창고 사무실이 있습니다. 네. 저것은 사실상 그 위장을 하기 위한 것이죠. 땅굴을 파는 것을 무엇인가 좀 숨기기 위해서. 그래서 그 4m 아래로 땅굴을 파기 시작합니다. 네. 근데 이번 사건의 특이한 것은 거의 맨손으로 판 거랑 마찬가지입니다. 삽이나 호미로 팠기 때문에. 예. 그래서 4m 밑으로 들어가서 그 앞에 40m 떨어진 송유관까지 그야말로 땅굴로 계속 전진을 한 겁니다. 네. 예. 그런 다음에 그 송유관에 조그만 호스를 꼽아서 기름을 계속 빼놨던 거죠. 예. 근데 저 부분에서 상당히 그 지능적이었던 것이 한꺼번에 그 많이 빼내게 되면은 송유관 그 압력에 관한 것에 그 발각이 될 수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그 조금씩 그 빼놨던 것입니다. 네. 조금씩 그 빼내서 결국은 리터당 좀 싼 값으로 주유소에 이제 판매를 했던 소위 말해서 기름 절도 그 사건이었고, 어쨌든 지금 저런 기름 절도 사건이 그 전국에서 빈발하고 있습니다. 근데 네. 공통적인 것이 항상 위장 업소가 있습니다. 심지어 주유소를 만들어서 파는 경우도 있어요. 실제로 말이죠. 자기들이 주유소를 먼저 만들어 놓고. 그렇죠. 예. 그 기름으로 위장하는 거죠. 기름 공식적으로 하는 거. 근데 예. 실제로는 송유관에 조그만 호스를 넣는 겁니다. 아하. 또 조그만 호스를 넣었을 때 이게 그 기름이 크게 되면 송유관이 파열되기 때문에 예. 아주 그 지능적이죠. 그래서 이런 경우는 상당히 공범이 많이 있습니다. 네. 즉 기술자가 있어야 되고요. 또 그다음에 이걸 자본을 대는 자금이 있어야 되고, 그다음에 또 이 기름을 파는 또 사는 소위 네. 말해서 주유소의 싼 값을 살려고 하는 장물아비들도 있고요. 그러니까 네. 상당히 조직적인 범죄인데, 이번 사건은 소위 말해서 손으로 파다시피 호미 3만으로 예. 수개월 동안 노력을 들였다라고 하는 점 특이한 점이죠. 네. 예. 자, 이게 삽과 호미만으로 저렇게 땅굴을 팔 수 있을까 싶은데 말이죠. 저거 파는 것만 해도 45일이 걸렸다면서요. 그렇죠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당히 노력을 이제 많이 한 것이고, 그만큼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그 많다는 것이고요. 그만큼 이제 그 장물합의하고 연계가 잘 되어 있다. 예. 그리고 저것이 역할이 다 이제 그 구분이 돼서 그렇죠. 그 역할을 맡은 서로 나눈 다음에 이렇게 일을 진행한 거죠. 또. 그렇죠. 그리고 저것이 이제 발각되는 그 경우가 땅굴을 파면서 생기는 그 흙이 계속 쌓이게 되면은 예. 소위 말해서 이제 발각될 우려가 많이 있기 때문에 네. 그것을 변형된 트럭으로 그 날리기도 하고요. 또는 저 장소를 천막 등으로 이제 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도 됩니다. 네. 그런데 어쨌든 저 송유관의 그 압력에 미묘한 변동이 있어도 이게 감지가 돼서 이제 수사가 들어가고 예. 또는 주변에서의 뭐 첩보라든가 이렇게 되는데, 과거에 보면은 주유소를 경영했던 사람들이 저 같은 일을 하기도 하고, 예. 저것은 이제 특정한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동정수법 전과자들이 저 같은 일을 많이 하는 상황입니다. 예. 네. 앞서서 저희가 보여드린 것처럼 이 터널 바로 위가 철길이었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한 달 전에도 이 문제를 짚어드렸습니다만, 이게 안전상의 문제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. 기차가 지나가면서 철길이 뭐 무너져 내린다거나. 뒤에 보이는 좀 철길이에요. 네. 그래서 안전상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간 큰 도둑들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, 이 사람들이 절도한 그 기름의 양도 상당하다고요. 일단은 37만 리터라고 하고요. 시가로 치면 한 4억 8천만 원 정도 되죠. 예. 그러니까 네. 일부는 좀 판매를 한 것 같습니다. 그 근처에 있었던 주유소 두 곳에요. 그러니까 리터당 한 200에서 300원 가량 저렴한 가격에 팔았다고 하는데, 그렇게 되면 이게 시가로 4억 8천만 원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들이 얻은 이익은 이 정도가 안 되는 거죠. 예. 제 가격에 팔았어요. 4억 8천이라고 하니까요. 뭐 그래서 그랬던 그 정도 되는 것이고요. 말씀하신 게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철도에 대한 안전인데, 이제 네. 철도의 관계자들은 괜찮다, 문제가 없다, 안전지단에 따라 괜찮다고 얘기를 하지만, 그렇지만 저 부분을 그 기차를 타고 지나가시는 분들은 불안한 거죠. 왜냐하면 도심에 이제 싱크홀도 괜찮다고 하지만 이 대형 건설 현장 근처 싱크홀이 확 생기지 않습니까? 근데 저거는 저렇게 제대로 판 것도 아니고 손으로 판 저는 땅굴인데, 저 철도가 어떻게 될지 좀 걱정되는 측면들이 있으니까 철도 네. 관계자들이 저 부분에 대한 안전 대책들은 좀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예. 네. 저건 어떻게 뭐 절도죄만 적용이 되나요? 특수절도인 거죠. 그러니까 예. 이제 여러 사람들이 같이 합동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특수절도죄로 오히려 될 그 겁니다. 송유관 안전관리법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네. 이건 그래요? 자체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폭파될 수도 있고 예. 여러 가지 위험성을 있기 때문에 예. 송유관 안전관리법 위반도 혐의 대상이 됩니다. 그럼 예. 이 사람들한테 기름을 사서 판매한 주유소 업체도 처벌을 받는 건가요? 그럼요. 작물 취득이죠. 이게 작물이 이제 모르고 샀으면 모를까. 네. 이 기름을 공급하는 데가 우리나라 한정돼 있는데 이게 당연히 문제 있는 기름이라는
있다는 거 알지 않겠습니까? 그러니까 당연히 네. 싸게 그 구매를 한 것이고 그러니까 네. 작물 취득에 해당되는 것이죠. 예. 네. 자, 저희 뒤에 이제 철길이 보이고 그 옆에 이제 창고가 보이는데 말이죠. 이 창고 건너서 철길 건너서 송유관이 있다는 얘기만 듣고 무작정 파 내려갔다고 하는데 참 황당한 도둑들입니다.